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빅테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더 떨어져서 현재는 고점 대비 15.3% 하락했고 지금 주가는 무려 21년 8월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하락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락한 게 아닙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까지 우량한 빅테크들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매수했을까요? 아래 영상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향후 성장성이 훨씬 좋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도 있고 메타버스에도 전력을 다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소의 현재 주가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7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악재도 없는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하락은 정말 보기 드문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마소가 메타버스 산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B2B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개인보다는 기업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홀로렌즈 또한 기업용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윈도우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완전한 가상화면을 보여주는 VR이나 AR과 달리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세상에 스캔된 데이터나 저장된 3D 이미지를 출력하고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혼합현실 기술입니다. 제스처나 음성 등을 통해 3D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드셋이 특별한 점은 PC나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 헤드셋 자체가 PC의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안보 분야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21년 4월 미국 육군과 12만 개 이상의 홀로렌즈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인지 기능이 더 발달된 홀로렌즈2까지 개발했는데요. 실제로 2022년 AR 기기 점유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홀로렌즈만을 측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만 판매했는데도 이 정도 점유율이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먼저 메타버스 관련 사업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혼합현실 하드웨어인 홀로렌즈와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업 플랫폼 메쉬입니다. 메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현실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엔지니어나 건축가, 창작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에서 사용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소는 이 메쉬를 통해 홀로렌즈2,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에서 접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팀스를 메쉬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메시 폴 팀스는 향후 주력 핵심 서비스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팀스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만나게 하는 전략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회사에서 쓰이는 마소의 메타버스 기술이 회사 밖에서 개인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2년에 출시될 메타버스 버전 팀스는 회의를 2D와 3D로 선택할 수 있고 VR 헤드셋을 쓰고 3D 아바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마소는 팀스 안에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커뮤니케이션하며 업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와의 협업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클라우드 전체 시장에서 아마존이 1위이고 마소가 2위이지만 직원 수가 1000명 이상 회사에서의 점유율이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커지며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 서베이에서도 마소의 애저를 가장 선호한다고 발표됐는데요. 애저에서 여러가지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여 실제와 최대한 비슷하게 물체를 구현하고 현실감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대기업에서 클라우드 도입률은 마소의 애저가 아마존 AWS와 비교하면 고작 3%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2017년에 16% 차이 났던 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소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꾸준히 게임 관련 업체를 인수했으며 이번에 게임 인수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가 완료된다면 소니, 텐센트에 이어 세계 3위 게임 업체가 됩니다. 마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게임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준비했습니다. 2014년 25억 달러로 마인크래프트 제작사 모장을 인수하며 게임 부분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20년 폴아웃, 둠으로 유명한 제니맥스 미디어를 75억 달러에 인수했고 애저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인 엑스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게임이야말로 메타버스 산업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고 메타버스적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기에 마소가 게임 산업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소가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어떠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계 10억 명의 사용자를 지니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 메타버스에서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마소가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게임만큼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 가장 매력적인 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또 다른 킬러 콘텐츠 게임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마소의 플랫폼에 모여서 게임을 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블리자드는 매월 4억 명이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잠재적으로 마소의 메타버스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블리자드의 게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엑스박스나 엑스클라우드에 바로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소가 지금까지 B2B, 즉 대부분 기업 상대로만 사업을 했는데 계속되는 게임 회사 인수와 이번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사업을 B2C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홀로렌즈도 개인용으로 판매될 것이며 B2B 사업뿐만 아니라 B2C에서도 또 다른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마소의 게임 사업부는 오피스, 애저 다음으로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부가 될 것입니다. 마소의 21년 4분기 게임 매출은 40억 달러로 예상되고 이는 전체 매출 대비 8% 정도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블리자드 매출이 반영되면 매출 비중이 1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 블리자드의 매출뿐만 아니라 마소의 여러 서비스들과 통합된다면 더욱 시너지돼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명한 게임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마소가 NFT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NFT가 바로 디즈니의 NFT입니다. 제가 NFT 기업들을 분석해드리면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디즈니를 뽑았는데요. NFT 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콘텐츠의 경쟁력입니다. 팬덤이 클수록 NFT 가치가 높아지기에 여러 엔터테인먼트들도 앞다투어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팬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디즈니야말로 NFT 사업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적용됩니다. 이번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흡수하게 됐고 블리자드의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하나가 앞으로 마소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아직 마소가 본격적으로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없으나 이제 곧 대세에 따라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수에 크나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들의 숙명인 반독점법인데요. 역시나 마소도 이번 블리자드 인수가 반독점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큰 이슈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마소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면 이 반독점법이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소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반독점법으로 시달려왔고 실제로 1990년대 말 회사가 쪼개질 정도로 중대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지만 노련하게 해결하면서 이미 반독점법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봐도 이러한 반독점법이 이번 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한테 강하게 반독점법을 적용시키는 미국 의원들이 이번에는 아무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마소가 인수가 불발될 시 3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번 인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경쟁자들인 구글과 애플은 아직 홀로렌즈 같은 제품이 없으며 구글은 24년, 애플은 23년 초 출시가 유력합니다. 이미 홀로렌즈 2까지 만들었고 3까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 다른 빅테크들이 오기 전에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빅테크 중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타 플랫폼으로 보이는데 메타 플랫폼은 메타버스에 완전히 올인했기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메타 플랫폼 매출 99%가 광고 매출인데 애플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고 애플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생각됩니다. 물론 10억 명의 SNS 이용자가 있다는 점과 오큘러스가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생각하나 마소처럼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만약 광고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메타버스 산업에서 투자하지 못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소는 안정적인 매출과 엄청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월 4억 명이 이용하는 블리자드까지 인수하면서 메타 플랫폼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최근 마소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 제가 왜 빅테크 중에서 이번 하락장에 마소만 담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다른 빅테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의 투자 기준과 지금 주가가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매력적인 것이죠. 또한 메타버스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세계 2위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째 이어진 배당 성장 및 자사주 매입, 현재 악재가 없지만 시장 하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점 등은 마소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매수 기록과 평단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마소가 물려도 기분 좋고 주가가 떨어져도 기분 좋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해 확신이 있고 더 싼 가격에 한 주라도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고점 대비 15% 가까이 하락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프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이 최저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그저 지금의 마소 주가는 향후 5년, 10년 뒤 제가 분석한 주가보다 싸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계속 안 좋기에 댓글들을 보면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아직 저점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기준이 다르기에 투자하는 타이밍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마소의 주가가 싸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꾸준한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하락장도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